예,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첫째 주, 여러분들 다 보셨겠죠? 베트남 아내를 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을 해서 전체 4주가 넘는 상해를 입히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워낙 국민분들이 많이 공분을 하셔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엄 변호사님 이 사건에 대해서 일단 어떤 법적으로 어떤 인상 받으시는지. 아니 이게 지금 사실 이게 법적이라기보다는 저는 이게 같은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진짜 이 진짜 그야말로 개망신 다 시킨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남자에 대해서. 그렇죠. 그 댓글도 몇 개 봤어요. 봤더니 진짜 이런 사람은 이번에 저 누구죠? 저 남편 잔인하게 살해한 고유정 씨. 고유정 씨하고 같은 방에 넣어야 된다. 그런 저도 봤습니다. 그 댓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저도 정말 그 같은 심정입니다. 이 법조인으로 살 얘기는 아니지만 예. 진짜 이게 남자 망신 다 시키고. 특히 저는 좀 더 그런 게 우리 그 베트남 축구에서 이제 박항서 감독님이 그렇죠. 거기 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베트남 국민분들의 그렇죠. 이제 그 인상을 아주 높게 이제 좋게 만들었다고 이미지 얼마나 하시는데 좋습니까 지금? 그게 한순간에 무너졌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 예. 국가적 망신이고 진짜 이게 대한민국 남자들의 또 망신이기도 하고. 요즘 들어보니까요, 이주 여성의 그런 취약점을 이용해서 네. 그 일부러 남편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여자분이 이주 여성분이 국적 취득을 하는데 네. 그 국적 취득하면 도망갈까봐 일부러 한국 국적 취득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분도 이제 아직까지 한국 국적 취득을 못한 상황이었대요. 더더욱 만만했던 거죠. 많은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은 아무래도 이분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영상을 저도 봤는데요. 음. 그 베트남 이주 여성분들을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아기가 참 정말로 서럽게 이렇게 울고 있더라고요. 애는 무슨 잘못입니까 옆에서? 그래서 이 두 명에 대한 이제 형사 처벌이 아마 이제 일어날 것 같고요. 네. 일단 아내에 대해서입니다. 보니까 이제 주먹과 발을 사용해서 폭행을 하고 심지어 소주병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찰은 특수상해죄로 네.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이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특수상해죄는 뭐 형법상 일단 위험한 물건. 여기서는 지금 소주병을 들었잖아요. 소주병으로 정말 잔인하게도 소주병으로 네. 그 와이프를 특히나 이 폭행을 이주 여성을 폭행을 했는데 예. 그 경우에는 일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 사실 이상 이걸로는 분이 안 풀리긴 하는데 여튼 뭐 형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수상해죄가 혐의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는요, 수사기관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요.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동학대죄는 제가 이제 보니까 5년 이하의 징역, 5천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네. 근데 그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그 아동복지법 내용을 보면은 예. 그 금지 행위로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다.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사실 이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좀 수상적이죠. 네, 사실 그 부분은 좀 입법적으로 해결을 할 필요가 있지 그 않겠는가. 진짜 맞는 말씀이신 게 네. 이번에도 영상을 보니까 그 애한테 해코지 한 건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애는 옆에서 계속 울고 있고요. 네. 아내를 이제 무자비하게 폭행을 하는 것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애한테 직접적으로 뭔가 가해 행위를 한 건 없다 이거예요. 애까지 팼으면 정말 이 사람은 진짜 정말로 고유정 씨하고 같은 방에 넣어줘야 되고요, 진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애매한 경우, 근데 사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두들겨 패는 장면을 옆에서 그걸 목격하고 엄청난 트라우마죠. 했으면은 이게. 진짜 평생 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건 정말 극단적인 학대행위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명백하게 맞습니다. 법률이 규정을 해서 음. 이렇게 옆에 이렇게 가정폭력이 직접 애한테 가해지는 건 네.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정폭력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상습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학대행위로 처벌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뭐 규정이 일각에서는 있어요.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이도 또 낚싯대로 또 두들겨 팼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 사건 관련해서 또 이제 네. 이혼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내가 이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당연히 이혼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이혼해야죠. 어떻게 같이 삽니까? 네. 아니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그 아이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애기도 키우셔야 되고요. 사실 이거 네. 이혼 문제도 있고 네. 뭐 위자료 이혼과 관련해서 위자료 문제도 있겠지만 또 양육. 특히나 이제 양육권 문제도 그렇죠. 같이 좀 문제가 될 텐데 예. 어떻습니까? 이거 이혼 청구 가능하죠? 예, 이혼 청구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위자료 청구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네. 애기에 대해서 양육권 주장하셔야 돼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한국 여성분이 아니라 이주 여성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법원이 그 한국 국적이 아니라 외국 국적 여성분한테 양육권 인정을 해좀 인색해요.
국적 문제. 아무래도 그렇죠. 양육권은 이제 아이를 얼마나 누가 잘 키울 수 있는지, 그렇죠. 누가 경제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더 여유 있게 더 여유 키울 있는 수 그것도 있는지에 그렇고, 대한 부분을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국 국민을 그렇죠. 유출되는 거를 방지하는 어떤 국가적인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이혼 청구하는 것도 맞죠. 이혼 청구도 음. 되는데 아무래도 소송 대리인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진행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혼 청구를 할 때 더 이상 이제 배우자가 아니게 되면 이혼을 해버리면요. 더 이상 이제 한국 남자의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체류 자격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런 게 약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망설여질 수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것들도 보장이 되려면 법률 전문가 도움이 꼭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는 가정 폭력 부분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이런 결혼 이주 여성들이 그 이혼 상태에서도 이제 체류 허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좀 도움이 필요하겠네요. 이 사건과처럼 영상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래도 좀 용이한데요. 다른 증거가 없는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뭡니까 진짜 아주 부끄러워 죽겠어요 진짜로 이게. 그렇죠. 네. 아 정말로. 정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고요. 네. 정말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것처럼 청원을 올리셨다고 하는데 네. 정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요, 당도 국회도 그렇고 꼭 이런 분들도 도와줄 수 있는 보조 입법이 꼭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킴스에서도 이게 대외적으로 입법적 필요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기관에 어필도 하고 의견도 내고 그렇죠. 하는 그런 활동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유익한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